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신라의 수도는 서라벌, 지금의 경주시 일대입니다. 현 시대의 수도와 서기 935년까지 1000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의 수도를 잇는 대중교통. 역사적으로 변화가 꾸준하게 일어났지만 지난해 말경 또 다른 계통의 KTX가 개통되면서 두 가지의 KTX 루트가 완성되면서 또 다른 변화의 발생, 또 다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5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경주 간 대중교통입니다. 오전 9시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우등고속입니다. 일요일에 이 버스를 이용했는데요. 일요일인 만큼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2월 마지막 주에 이용했을 당시에 좀 추웠습니다. 이젠 풀린다고 하니까 더더욱 주말 나들이 기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반포 IC로 진입합니다. 진입로에 차량들이 별로 없었고 전용 차로에 들어가는 과정도 평소보다 좀 수월했습니다. 서초 IC, 양재 IC 지나고 한국도로공사 구간 들어가고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금토 분기점, 대왕 판교 IC, 판교 IC와 분기점, 하이패스 센터, 서울요금소, 신갈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영남 지역으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인데 신갈 분기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향후 경로가 갈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신갈 분기점에서 차선 변경 없이 계속해서 전용 차로로 운행해서 그냥 직진합니다. 이 버스는 낙동강 의성 휴게소 경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 이용이 필수입니다. 청주 분기점에서 도로를 한번 바꿔 타야 상주 영천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한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수원 신갈 IC, 기흥 휴게소, 기흥 IC, 기흥 동탄 IC, 동탄 분기점, 오산 IC 순으로 이어지면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 분기점까지 이동합니다. 평일에는 안성시 구역까지만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지만 이용한 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전 신탄진까지 전용 차로가 시행됩니다. 청주 분기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용 차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버스로 가시는 분이면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에서 다른 차선에서 정체가 발생해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큰 막힘 걱정 없이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경주고속버스 터미널 12시 40분 도착이 예상됩니다. 예약처에서는 3시간 30분 소요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이 버스가 나중에 경주 시내도로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내도로에서의 변수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딜레이는 감안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체로 막힘없이 달렸음에도 시내도로 소통이 별로일 경우 터미널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방금 전 웬 검은색 차 한 대가 전용 차로로 들어왔는데 현대 솔라티입니다. 15명이나 16명 탑승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합차가 들어갔다고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성시 인근 지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충남 천안시가 나옵니다. 안성 분기점 이후로 안성 휴게소, 안성 IC, 북천안 IC, 천안 IC, 천안 분기점, 목천 IC, 천안 호두 휴게소, 옥산 분기점, 옥산 휴게소 및 하이패스 IC, 청주 IC, 남이 분기점, 청주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청주 분기점에 닿기 전부터 차선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30번 고속도로, 그러니까 청주에서 영도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이 고속도로가 상주시 쪽으로 연결되고 상주 영천 고속도로와도 만나게 됩니다. 문희 청남대 휴게소를 시작으로 문희 청남대 IC, 회인 IC, 보은 IC, 송리산 IC 순으로 이어지면서 낙동 분기점, 상주 분기점으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가 송리산 바로 주변을 지나는 만큼 이동하는 과정에서 송리산의 풍경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있는 지역을 지난다 하면 또 있죠. 터널이 여러 곳 있습니다. 낙동 분기점을 직진하면서 지나갑니다. 낙동 분기점 바로 다음에 상주 분기점이 있는데 상주 분기점이 바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의 시작 지점입니다. 직진하면 바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 구간으로 접어들고 이 다음에는 이 버스가 경유하기도 하는 낙동강 의성휴게소가 있습니다. 영천 방향은 낙동강 의성휴게소, 상주 방향은 낙동강 구미휴게소로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낙동강 대교를 건너고 나서 휴게소 입구로 들어서고 이곳에서 15분 정도 정차합니다. 현재 탑승 인원 26명입니다. 만석을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이날 2석을 최종적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섭니다. 휴게소 다음에 도계 IC가 있고요. 이후로 서군이 하이패스 IC, 군위 분기점, 동군이 IC, 군위 영천 휴게소 순으로 이어지면서 부간 IC와 영천 분기점까지 상주 영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합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하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갑니다. 건천 IC, 건천 휴게소만 지나면 경주 IC가 나오고요. 영천시가 경주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목적지 도착까지 거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주 IC 도달을 앞두고 철도 교량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이 교량으로 이제 중앙선 경로 열차편이나 포항방향 열차편이 지납니다. 청량리역에서도 KTX를 통해 경주역까지 갈 수 있게 됐으니 때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여기서 KTX 이음을 보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우측 커브를 틀면서 이제 서서히 경주 IC에 들어서고 분홍띠 따라 진출로로 갑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신라의 박물관입니다. 서라벌대로로 운행하고 나정교를 지난 다음 나정교 삼거리에서 바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좌회전하면서 강변으로 운행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황남대교도 지나갑니다. 여기서 경주 고속버스 터미널로 들어가는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조금만 가면 경주고속버스 터미널 있기도 한 터미널 내거리가 나오지만 여기서 우회전하면서 첨성로로 들어갑니다. 황남동 주민센터 내거리까지 나가서 여기서 좌회전하기 위해 한 차례 대기했고요. 금성로로 들어가서 경주공업고등학교 근처를 지나고 서라벌 내거리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 좌회전하고 국도 4호선이자 태종로로 들어갑니다. 터미널 9내 입구가 이방향 도로랑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에서 못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출발 시간으로부터 3시간 46분 만인 12시 46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경부 경주 노선은 서울 경부에서 6시 50분에서 20시 5분과 22시까지, 경주에서 6시 30분에서 21시 30분까지 배차되나 3월 현재 일자별 배차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자막으로 표시되는 전체 시간 중 일부 차량편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일반 22,700원, 우등 33,600원, 프리미엄 원가 43,600원, 심야 프리미엄은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9번홈, 경주고속버스 터미널 2번홈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주 간 버스 운행의 역사는 1970년부터 시작됩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대전 대구 간이 이어지고 완전한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울산행, 조치원행과 함께 경주행 고속버스의 신설이 결정되고 초창기에 버스 총 9대가 배치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주는 경부고속도로가 경주시를 경유하는 관계로 경부고속도로만을 통한 운행이 가능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최단거리, 최단시간에 이어주는 루트는 아닙니다. 현재 고속버스가 최단거리로 운행할 때 이용하는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영천고속도로 등도 포함하는데, 이렇게 운행할 때 정체 없으면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거리는 320km에 조금 못 미칩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가 2017년에 개통하면서 소요시간과 거리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보이는데요. 최단거리로 운행해야 할 때 이용하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낙동 분기점 이복 구간은 본선 편도 2차로지만 수도권 영남 지역 간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입니다. 산간 지역을 지나기도 해서 급경사 구간도 있는데 일부 구간엔 오르막 차로가 없으며 최고 제한속도 110km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30번 고속도로를 통해 청주시를 경유하며 운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운행하면 거리는 조금 더 늘어나지만 평일엔 안성시 이북, 휴일엔 대전 신탄지 이북부터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차선에서 서행이나 정체가 발생해도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정체의 영향을 덜 받으며 최대한 늦지 않게 목적지에 도착하려 한다고 해도 조금 뒤에도 이야기할 고속열차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소요시간 경쟁력은 부족합니다. 서울 경부 경주 노선 외에는 동서울 착발 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서울 경주 포항 노선은 평상시 6차례 운행하고 우등 33,400원입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시외승차홈 33번홈,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3번홈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주 간 이동은 항공편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경주가 아닌 포항에 공항이 있는 관계로 김포공항, 포항경주공항 간을 항공편으로 간 뒤 포항경주공항에서 1000번 버스를 타고 경주 시내로 갈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8시 50분, 포항경주공항에서는 20시 35분에만 있으며 3월 현재 기준으로 화에서 목요일에는 운항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주간은 철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갈 수 있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열차편은 경부 고속선을 운행하는 열차편으로 KTX는 서울역에서 경주역까지, SRT는 수서역에서 경주역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는 서울역에서 5시 13분부터 21시 33분, 경주역에서 월요일 5시 20분부터 평상시 5시 33분부터 22시 38분까지, 서대구역 미경유 기준 일반실 49,300원, 특실 69,000원, 수원역 미경유 열차편 기준 총합 상행 23회, 하행 22회 정차 1시간 59분에서 2시간 20분 소요됩니다. SRT는 수서역에서 5시 30분에서 20시 28분, 경주역에서 6시 3분에서 22시 56분, 일반실과 특실 원가 각각 42,700원, 61,900원, 금에서 일요일 기준 양방향 모두 최대 18회 정차 1시간 49분에서 2시간 18분 소요됩니다. 경부 고속선을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특실을 이용하시면 생수, 간단한 간식, 신문 서비스 등이 주어집니다. 경부 고속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열차편이 이미 마련되어 예전부터 이용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 또 다른 KTX 개통이 생겼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볼 수 있는 열차들은 주로 안동 방향이나 강원 방향 열차편이지만 부산광역시까지 들어가는 열차편도 있습니다. 운행 과정에서 경주시를 경유하기도 해서 청량리역에서 경주역까지 이동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지난 2024년 12월 중앙선의 안동 이남 구간의 개량과 함께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열차들이 부전역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본래는 탐리역을 포함해 구불구불하고 전차선도 없는 구간이었지만 허브가 완만하게 펴지고 준고속 열차까지 운행 가능한 수준이 됐는데 아직은 준고속 운행을 가능케 할 신호 시스템이 없습니다. 안동 이남 구간 경지역 쪽으로도 진출한 열차 종류는 ITX 마음과 KTX 이음이고 부전역까지 운행하는 열차편은 현재 서울역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KTX 이음과 ITX 마음 3대2 비율입니다. KTX 이음을 이용하면 2시간 49분에서 59분 소요되고 ITX 마음은 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경부 고속선을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1시간대 이어주는 열차편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어주는 것과 전혀 대조적이지만 애초에 305km로도 운행할 수 있는 고속선이 전혀 아니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등실에서는 택실 물품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경주역에 정차하는 KTX와 SRT는 고속버스의 소요시간보다 모두 짧습니다. 또 애초에 경부 고속선을 운행하는 열차편의 운행 횟수가 많았던 것도 핵심입니다. 고속버스의 막차 시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만 막차가 버스보다 이를 뿐 경주에서는 22시 이후 시간대까지 있어서 오히려 버스 막차를 놓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앙선 KTX도 이용할 수 있지만 경부 고속선 열차편에 비해 횟수가 너무 적고 소요시간도 긴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이동이 필요한 분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철도도 한 가지 단점이 있으니 바로 열차를 탈 수 있는 역의 위치입니다. 경부고속선을 운행하는 열차편까지 포함해 웬만한 열차들은 경주역에 정차하는데 경주역은 경주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합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주고속버스 터미널과 비교했을 때 시내나 주요 관광지까지의 이동 난이도는 터미널 이용객 입장보다 어려운 수준입니다. 경주역에 내려서 시내로 가기 위해 다른 교통수단을 꼭 이용해야 하는데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복합 할증이 추가되는 관계로 결제 금액이 비싸지며 오히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경주역에서 경주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기준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20에서 25분 소요됩니다. 경주역에는 13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있으며 이 가운데 50번, 51번, 70번 노선이 조금 자주 운행합니다. 해당 시내버스들의 배차 시간은 경주 시내버스 운수사인 새천년 미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경주역에서 출발하지 않는 차량편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경주역에 정차하지만 자주 운행하지 않는 다른 시내버스 노선도 사전에 시간표를 확인하시면 도움됩니다. 경주역보다는 조금 더 시내에 가까운 서경지역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서경지역에 정차하는 열차편들은 모두 동대구역 착발 포항 방향 열차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서경주역까지 바로 갈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역은 1918년에 최초로 생겼지만 지금의 경주역 모습과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경주역은 본래 경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주 시내에서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또 경주역은 본래부터 경부선이 아닌 중앙선 내지 동해 남부선 상에 있는 역이기도 했고 열차 운행 형태도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경주 방향으로 가는 새마을호 열차 기준으로 1979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대구역에서부터 대구선, 영천역 등을 거쳐 경주역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경부선 철도가 경주시가 아닌 밀양시를 거쳐갔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경주시를 거치는 것과 비교됩니다. 2004년 4월에는 KTX가 운행을 개시했지만 여전히 경주시에 들어가지 않았고 동대구역에서 부산역까지 기존 선으로만 운행했습니다. KTX가 경주시에 진출한 건 2010년의 일로 당시 경부고속선 2단계가 개통하면서 신경주역과 울산역 통도사가 신설됐습니다. 그 뒤 2016년 12월 SRT 운행 개시도 이루어졌으며 자연스레 서울 경주 간 철도 교통은 신경주역을 경유하는 열차편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구경주역은 2021년 12월 기존 철도 노선의 개량 작업으로 인한 이설과 함께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중앙선을 경유하는 열차편들은 신경주역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후 신경주역으로 개업한 곳은 지금처럼 경주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속열차의 운행 횟수도 적지 않고 소요시간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짚고 넘어갈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주역은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주시 일대의 유물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996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경부고속철도가 경주 시내를 통과하는 대신 외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 당초 정부 계획이었던 형산강 쪽을 경유하는 경로가 문화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물이 매장되어 있는 경주시에서 경부고속철도 신설을 두고 문화재 대량 훼손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며, 시내 외곽 지역에서 고속철도 건설 도중 문화재가 다량 발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주역을 시내에서 떨어진 형태로 건설하면서 과거에 비하면 시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됐지만, 시내로 향하는 시내버스들이 꽤 드나드는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중앙선 KTX 이음과 ITX 마음이 부전역까지 연장 형태로 운행을 시작하면서 경주역에도 경유하게 됐지만, 편수가 경부고속선 열차편에 비하면 한참 모자랍니다. 중앙선 안동 이북 구간으로 가도 운행 횟수가 몇 배로 많이 증가하는 수준은 아닌데, 망우역 2서 구간의 선로포화 문제 때문입니다. 청량리역에 정차하는 중앙선 열차표는 필수로 망우역 2서 구간도 지나가는데, 이 구간에 강릉선 개통 KTX나 경춘선 ITX 청춘, 경의중앙선 광역전철 등 수많은 열차편들이 본선이 복선인 구간에 자주 드나들고 있어 편수 증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 개통 KTX 이음은 안동역 시종착 열차편까지 합하면 8회 이상이지만 부전역 착발은 이 가운데서 3회만 있습니다. 연장에 대비해 KTX 이음 정규 운행 편성수 증차가 되지 않았고, 편성수 부족 문제로 연결되어 8차례 이상을 모두 부전역까지 연장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하반기부터 신규 편성이 하나씩 추가로 들어오고 시운전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정규 편성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부선 개통 고속열차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지만 경부고속선도 오송역 이북 구간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가는 여러 열차편들이 최종적으로 오송역에서 모두 합류해 이북 구간을 공유하는 구조로 역시 포화도가 심각합니다. 일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오는 2026년 말경에 수원발과 인천발 KTX가 운행을 시작하고 일정 구간 경부고속선을 경유할 것임을 생각하면 포화 부담도가 또 증가합니다. 경부고속선도 본선이 복선 구조이며 중앙선 철도와 함께 포화도를 낮추려면 이후 챕터에서 이야기할 내용대로 또 다른 철도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선로 포화와는 관계없이 SRT의 공급 좌석 수가 최근으로 오면서 줄어든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SRT 열차편은 주말 기간 총 공급 좌석 수가 12,300석 줄었는데, 차량 정비와 관련된 문제로 중년으로 운행하는 열차편이 크게 줄고 단편성 열차편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이 되면 표가 모자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철도인데, SRT의 정규 운행 편성수 감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앙선의 망우역 2서 구간 선로 포화도를 낮출 수 있는 수단은 GTX-B 신설과 일부 구간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대 입구역에서부터 마선역까지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으로 계획되고 있지만, 상봉역과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등에도 정차하는 점을 활용해 KTX와 같은 열차가 GTX-B 구간 일부를 공유하면서 포화가 심각해진 중앙선 구간을 피해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GTX-B는 본래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보도에 따르면 건설 컨소시엄에 소속된 DLENC가 탈퇴하고 현대건설도 지분 일부분을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개통 지연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3월 초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착공계를 제출하고 7월에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송도국제도시 구간부터 공사합니다. 그리고 청량리역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서역으로 들어가는 KTX도 계획되고 있는데, 수서역에서 출발해 수서광주선과 경강선 등을 경유한 다음 원주시에서부터 중강선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 수서광주선은 오는 6월부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서 부전 간 KTX 기준으로 편도 14회 계획되고 있으나 경강선 일부 구간 선로 포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강선의 경기도 광주시에서 여주시 구간이 다른 기차편과 광역전철들과 공유하게 될 구간인데다 본선이 복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증차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을 경유하는 KTX 이음은 경부 고속선에서 운행하는 다른 고속열차에 비해 최고 운행 속도가 50km 이상 낮고 처음부터 운행 횟수도 경부선 개통보다 많이 적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이패스 개통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운행 횟수, 소요 시간 등을 생각하면 당연히 경부선 개통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오송역 이북 구간은 평택오송 간 이복선화를 통해 포화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선로 포화도가 심각해 운행 간격 조정 등이 일어나면서 제속도로 운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구간에 선로를 더 늘리면서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1월 감사원이 평택 오송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속철도 오송역 개통 때부터 과주 여유거리가 부족하게 설계 시공됐고 선로 10개 중 2개가 사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복선화를 하면 심할 경우 오히려 운행 횟수가 감해될 수도 있다면서 배선 설계를 다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구간은 KTX와 일반 열차끼리 선로를 공유해서 역시 포화 문제가 있는데 광명수색간 고속철도 신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SRT의 경우 경부 고속선 문제만 따질 수 없습니다. 수서역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서평택 고속선을 경유하는데 2024년 3월 이후로 동탄역 이북 구간에서 GTX A 열차와 선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GTX A 열차는 수서 동탄 간을 시간당 3편 정도 운행하고 있어 적지는 않은 편인데 장기적으로 SRT 열차편의 증편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대신 중년 열차 편수를 늘리면서 공급 좌석수를 늘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SRT의 운영사 SR은 이미 동력 분산식 열차를 신규 발주했으며 2027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버스는 이미 경부고속선 2단계 개통 이후부터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나마 버스한테 위안거리는 경주 시내에서 철도 경주역까지의 접근성보다 터미널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것이지만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소요시간 때문에 경쟁력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선과의 경쟁력 부족으로 버스 노선이 운행 중단되고 철도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긴 사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서울 경주 간의 버스도 안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철도가 조건이 대부분 좋지만 그래도 전혀 부족함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선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짚고 갑니다.